국장 말고 미장이 엄청나게 싸서 가격 메리트가 있냐? 그건 아니거든요. 미장 투자하시는 건 좋은데 국장과 미장을 그럼 분산 투자하시면 됩니다.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세계에서 시장 침투율이나 시장 점유율 기준으로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탑 10에 들어가는데 그 회사가 미국에 있으면 미국에 투자하면 되고요. 그 회사가 한국에 있으면 한국에 투자하면 되고요. ETF로 분산 투자하는 전략이 좋아 보이고,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온다고 해서 기업의 펀더멘탈에 영향은 미치는 거지만 펀더멘탈이 가장 중요한 회사의 이익을 깎아먹지 않으면, 매크로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빠진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금리 인하 시대에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시장에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제일 위험한 게, 내가 2차 전지에 확신이 있어서, 반도체에 확신이 있어서, 제약바이오 확신이 있어서 몰빵하는 게 제일 위험하고요. 네.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분산이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반도체에 대한 컨빅션이 막 100%라고 하더라도 반도체를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저 같으면 진짜 최대 맥스 35%, 35%도 굉장히 많이 담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잘하는 기관 투자자들, 소위 말하는 펀드 매니저, 엄청나게 잘하는 외국인 투자자들, 선수들 중에 선수라고 하는 사모펀드, 이런 데가 2차 전지 좋다고 2차 전지 100% 몰빵할 거예요. 전 절대 그렇게 투자 안 할 거라고 보거든요. 분산 투자가, 업종별 분산 투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근데 지금 상황은 수출 데이터 계속 잘 나오고 금리가 낮아지는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제약바이오, 2차 전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영업 비용, 영업단에 들어가는 비용, 코스트, 조달 비용이 줄어드는 상황이니까 이게 그냥 구조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국내 주식형 펀드 쪽으로 3개월 동안 월에 8천억씩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2달 연속으로 8천억 초과됐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자금이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국내 수출 데이터가 좋으니까 국장 떠나는 건 지능순이라고 굉장히 부정적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럼 냉정하게 국장 말고 미장이 엄청나게 싸서 가격 메리트가 있냐?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미장 투자하시는 건 좋은데 국장과 미장을 그럼 분산 투자하시면 됩니다. 적절한 비중을. 그럼 저는 국장에 미쳐있기 때문에 국장만 투자하는데, 네. 예, 왜냐면 국장이 아직도 기회가 많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냥 심플한 것 같아요.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세계에서 시장 침투율이나 시장 점유율 기준으로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탑 10에 들어가는데 그 회사가 미국에 있으면 미국에 투자하면 되고요. 그 회사가 한국에 있으면 한국에 투자하면 되고요. 또 투자하는 국경이 없으니까 그 회사가 예를 들어 대만에 있다, 그러면 대만 회사에 투자하면 되는 거고, 인도에 있다, 그러면 인도에 투자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국내 시장은 지금 상당히 이렇게 아마 시가총액 1등부터 10등 사이에 현대기아차 자동차 있죠.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약바이오 있죠. LG에너지솔루션 2차 전지 배터리 있죠. 그 다음에 금융 있죠. KB금융 신한.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있죠. 그다음에 LG화학, 네이버. 그러니까 시가총액 1등부터 30등 사이에요. 포트폴리오 분산이 너무 잘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난 개별 종목 투자하는 거 모르겠다. 다 우리나라 지수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 우리나라 그 증시에 대한 굉장히 불확실성, 불신, 이런 게 팽배해 있어서 저는 아직도 우리나라 지수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또 그거 얘기 나오니까 실망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어찌 됐건 정부가 액션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밸류업을 하면서, 밸류업 그 제도를 만들면서 액션을 취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수 안에 업종이 잘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시가총액 상위 탑 10만 또 추종하는 ETF도 있고, ETF가 너무 잘 돼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국내 주식이 미국 주식보다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 수출주 중에 글로벌로 잘하는 반도체 글로벌 탑5 안에 들어가죠. 탑3 안에 들어가니까 반도체
수출주로 잘하고 2차 전지도 탑3 안에 들어가거든요. 제약바이오는 탑10에도 못 들어가죠. 근데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만 보면 CDMO 위탁 생산은 탑3거든요. 은행은 이제 글로벌로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나라 업체인데 세계 시장 점유율이나 세계 시장 침투율이 높은 기업들을 ETF로 분산 투자하는 전략이 좋아 보이고, 그다음에 자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은행에 예적금 넣는 것보다는 네. 그냥 주식이 떨어지든 안 떨어지든 상관없이 그냥 매년 배당 받는 거예요. 배당주. 네. 그리고 배당주가 연에 한 번 주던 거 2번 주기 시작하고 4번 주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분기마다 3개월씩 그냥 계속 이자 받듯이 배당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당주도 내 전체 자산의 최소한 15에서 20%. 그럼 그게 이제 금리 계속 낮아지죠? 그럼 예적금 이율 계속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냥 배당주 엄청나게 변동성 클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위아래로 변동성이라 해봤자 한 30% 내외거든요. 근데 내가 30% 내외 변동성도 못 참는다? 그럼 주식 투자 아예 안 하시는 게 맞죠. 그래서 저는 배당주를 한 20%, 아까 말씀드린 구조적 성장주를 뭐 한 60에서 70%, 나머지는 주시장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 20%는 항상 최악의 리스크를 블랙스완을 대비해서 20%는 항상 현금을 갖고 있는 전략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주식하면 코로나 때 막 들어오신 분들이 와 내가 진짜 주식 잘하나 보다 하고 막 어깨에 뽕 엄청 들어가가지고 그거 잠깐 막 수익 난 거 가지고 막 자기가 사면 다 수익 낼 것처럼 막 네. 자만하시는 분들 많은데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 1%도 안 됩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겁니다. 저는 수익이 나면 목표 수익률 과도하게 잡지 마시고 수익 나면 좀 수익 실현하세요. 진짜 그 얘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저도 못하는데 10% 수익 나면 또는 20% 수익 나면 내 목표 수익률 달성하면 절반 이상 그냥 일단 현금 하시면요 마음이 너무 편해요. 그리고 또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10% 수익 나잖아요. 다 막 어디서 보신 건 있어가지고 막 야 이거 100% 갈 거야, 이거 200% 갈 거야, 300% 갈 거야. 그럼 그 20% 수익 난 거 까먹고 다시 마이너스 30%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자기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쭉 보신 다음에 수익 많이 나신 거 있잖아요. 그럼 좀 수익 실현해가지고 현금화 좀 하세요. 현금화. 그 종목이 더 가면 그건 내 몫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심플해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이렇게 봤는데 막 마이너스 60% 70% 난 것들 있잖아요. 그 마이너스 60% 70% 난 그 시점에서 여전히 그 업종이 나는 2차 전지 마이너스 60% 70% 났지만 앞으로 다 전기차 시대에 올 거고 지금은 나는 2차 전지 과도기라고 생각해. 그럼 지금 박살난 60% 70%난 시점에서도 난 이 종목 현금 있으면 더 사고 싶어. 그러면 그런 종목에 대한 컨빅션에 확신이 있으면 그런 종목은 매도 안 하시는 건데요. 그런 종목을 들고 가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거 내가 20%대 잘랐어야 되는데 40%대 잘랐어야 되는데 결국은 본전 되겠지 하고 본인 자유 의지와 무관하게 막연하게 장기 투자돼 가지고 60% 70%까지 방치한 종목은 지금이라도 현금화 하시는 게 맞아요. 네. 오늘 이렇게 위험을 해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네. 현실적인 방법들을 이야기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요즘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또 우리가 이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대응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경기 침체를 보는 국가별로 다를 것 같은데 미국은 소비가 좋은 상황이니까 경기 침체가 오기는 쉽진 않아 보이고, 그리고 미국은 결국은 기축통화국이니까 달러를 찍어내서 통화량을 늘려서 돈을 풀면 되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랑 독일 같은 경우가 제조업 경기가 나빠지면 수출이 안 되면 그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하고 뭐 유럽이나 뭐 일부 아시아 중에 뭐 대만 같은 국가들은 원자재에 들어가는 조달 비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금리 외에 딱 한 가지 지표를 꼽으라면 유가인 것 같거든요. 유가의 그 방향성을 못 맞추죠. 근데 지금 유가가 불안한 건 사실 중동 지정학적 위기 때문에 불안한 거지
지금 시중에 돌아다녀 보시면 알겠지만 기름값 진짜 많이 싸졌어요. 막 1,500원대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뭐 1,700원, 1,800원대로 이렇게 가격이 확 뜬다. 그러면 원자재를 조달하는 수출국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게 뭐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석유화학 업체가 될 수도 있고 정유 회사만 좋아지는 거고요. 나머지 이 제품 만드는 회사들한테는 기계 업종한테도 부담이 되고 심지어 반도체 업종도 수출해야 되니까 물류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운송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부담이 들어가는 거니까 유가만 크게 급등하지 않으면 저는 실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굉장히 낮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가를 유럽이나 미국이나 우리나라가 실질적인 물가 목표치 2%에서 3% 내외 안짝으로 잘 지금 조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만 내려가면 유가가 원래대로 그러니까 지금 78불, 80불 살짝 찍고 내려왔는데 80불이 아니라 원래 수준 65불에서 70불 그 안짝에서만 유가만 잘 관리된다고 하면 중동의 지정학적 이슈가 사그라들어서 유가만 잘 관리되면 결국은 원자재 가격 하향 조정되고 회사들이 비용 들어가는 조달 비용이 떨어지면 이익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한국은 글로벌 이익 흐름이랑 다르게 보니까 미국의 수출 비중이 우리나라 수출 비중이 많긴 한데 미국하고 미국의 수출 비중 많은 대만이나 이런 데는 연간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2차 전지가 조금 수출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올라가서 크긴 한데 2차 전지하고 화학이 부진하는 바람에 연간 실적 추정치는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당장 올해 지금 실적 나오는 3분기 기준으로 실적 조정치가 올라가는 업종들이 있어요. 그게 유틸리티, 음식료, 기계, 그다음에 생명보험사, 그리고 화장품, 네. 그리고 미디어가 의외로 올라가고 있고요. 상사, 종합상사, 무역상사 이쪽 올라가고 있고요. 반면에 하향 업종되는 쪽이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2차 전지 포함한 전기 제품, 그다음에 반도체에도 하향 조정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저는 디스플레이나 뭐 2차 전지나 정유, 섬유, 의복, 화학 이거는 원래 실적 안 좋을 거 이미 시장에서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봐요. 근데 반도체가 만약에 3분기에 실적이 안 좋아진다?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빠질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3분기에 영업이익 상향 조정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걸 사실한 얘기는 아니고요. 그럼 이게 어느 업종에 좀 맞나 봤더니 의외로 금융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금융은 지금 밸류업이랑 무관하게 금융회사들이 돈을 잘 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금융지주가 있고요. NH투자증권이 있고요. 키움증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유동성 많아져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거래를 활발히 한다. 그리고 금투세 이슈, 금투세 지금 빨리 결정 내야지 지금 1,400만, 1,500만 투자자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이렇게 왜 이거를 무슨 담보로 잡고 이렇게 질질 끌면서 아니 국회의원 정말 특권 세력인데 이렇게 양아치처럼 구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거 빨리 결정 내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그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증권주는 다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관련돼서 거래를 활발히 하고 매매를 열심히 하면 또 ETF도 엄청나게 많이 새로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키움증권이라든지 NH투자증권 이런 회사들은 어찌됐건 간에 실적이 좋아지는 그림으로 보고요. 우리금융지주 마찬가지고요. 제약바이오 큰 틀에선 헬스케어까지 많이 보입니다. 클래시스,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팜 이런 제약바이오 쪽도 실적이 좋아지는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실리콘2, VT, 코스맥스, CNC 인터내셔널 전부 화장품이거든요. 네, 화장품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장품 해외로 뭐 과거에 중국만 수출했다면 지금 수출 대상국이 엄청나게 다양화되고 있어요. 네. 유럽 진출했고요. 이미 미국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미국, 유럽하고 미국.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수출주 단에서 미국의 포지션이 커지는 회사들은 계속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이 아까 반도체는 엄청 팔았는데 그럼 반도체 팔고 뭐 한국 시장을 다 버리고 매도만 하냐? 그건 아니거든요. 뭘 사고 있냐면요. 비철금속을 사고 있고요.
이 전기 장비에 2차 전지가 들어갑니다. 전기 장비 사고 있고요. 조선하고 지금 상당히 주가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운 가격대임에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를 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항상 지수를 요금 먹는데 지수가 많이 빠졌을 때 받치는 역할, 지수가 더 빠지지 않게 받치는 역할을 하는 게 연기금인데요. 연기금 순매수 들어오는 게 철강하고 방산, 상사, 종합상사, 항공 이쪽이고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는 외국인 연기금이 사는 업종 중에 많이 겹치는 업종. 그런데 외국인 연기금이 겹치게 사진 않는데 지금 2차 전지는 겹치게 사고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 연기금 중에 그래도 조금 더 수익률 측면으로 확률을 높이려면 굳이 한 수급 고르자면 외국인이 더 주력으로 사는 업종을 매주 하루에 한 번이 어려우면 매주 업데이트를 하셔서 그 중에 없던 종목이 들어오면 그건 관심 종목에 놓고 매매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이 사는데 영업이익이 상향 조정되는 업종이랑 같이 겹친다. 또는 연기금이 사는데 영업이익이 상향 조정되는 업종이랑 겹친다. 그러면 굉장히 탄력 있게 주가가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외국인도 사면서 영업이익 상향되는 업종이 조선하고 방산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선하고 방산에서 좀 힌트를 얻어보시고 연기금이 사는데 영업이익 상향 조정되는 거는 바로 여기도 방산하고 제약바이오가 좀 그렇습니다. 실적도 나면서 수급도 좀 붙는 것들이 이렇게 겹치는 업종으로 분산 투자하셨으면 좋겠고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온다고 해서 기업들이 실적이 급격하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 침체 우려 나와서 결국 매크로잖아요. 기업의 펀더멘탈에 영향은 미치는 거지만 펀더멘탈이 가장 중요한 회사 이익을 깎아먹지 않으면 매크로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빠진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럴 때는 또 그렇죠. 대량 매수를 하면 대량 좋겠네요. 매수를 하는데 기왕이면 연기금이나 외국인이 사는 쪽으로. 네. 그러니까 내가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참고할 수 있는 모범 답안 참고서가 딱 있잖아요. 외국인이 뭘 사고 있는지, 연기금이 뭘 사고 있는지. 근데 외국인이 사는 거랑 연기금이 같이 동시에 산다? 그러면 그건 답안지가 뭐 답정너처럼 정해져 있는 거고요. 외국인은 사는데 연기금이 좀 판다, 기관은 판다. 그래도 외국인이 사는 쪽이면 저는 좀 유리하다. 근데 외국인은 열심히 파는데 연기금만 산다? 그거는 좀 물음표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거죠.